네. 그럼 이제 저희가 좀 감정평가에 잘 맞는 MBTI를 조금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이제 소극적이시고 조용하신 분인데도 막 법인에서 막 매출 거의 상위권 하신다고 해서 막 깜짝 놀란 적도 있었고. 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주변에서 궁금하지도 않아요. 아, 제가- 자기 할 거 바쁘시군요. 집에서 자고 있어도 아무도 전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좀 자연스럽게도 이제 그러면 다음 주제로 더 이어질 것 같은데요. 맞는 성격이 있는 것이냐, 말씀해 주신 대로 내 업무인 거를 좀 잘 어필하기 위해서라면 뭔가 좀 더 자기 주장도 확실히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뭔가 그런 거에 꺼리낌이 없으신 분들이 좀 잘할 것 같은데, 좀 영업을 잘해야 되냐는 질문이 많은데 혹시 영업을 잘해야 되는 성격이어야 될까요? 감정평가사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영업은 잘하면 잘할수록 좋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 평가사, 그러니까 전문직들이 다 똑같겠지만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본인이 독립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영업을 잘하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굳이 영업을 못 하더라도 일을 할 때는 있고, 뭐 굳이 영업을 못 하더라도 밥은 잘 벌어먹고 살 수 있다. 대신 영업을 잘하면 전문직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도 영업을 그렇게 잘 하지 못해도 직장인보다는 낮게 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평가사라는 직업이 조금 협동해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코업 같은 게 없고 한 건 한 건 자기가 혼자 처리하는 거다 보니까 외향적인 분도 잘 맞고 내향적인 분도 맞아요. 잘 맞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리고, 공감합니다. 네. 대형 같은 경우는 뭐 일은 바쁘지만 한 3년 정도 이상 지나가면 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주변에서 궁금하지도 않아요. 아, 자기 제가- 할 거 바쁘시군요. 집에서 자고 있어도 아무도 전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서로 개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잘 맞으면 장점. 근데 뭔가 외로움을 타시는 분들은 또 외로움 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숨 마셔도 나오는 계약 연봉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이 주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업을 굳이 잘해야 하고 뭐 외향적일 필요는 없으나 영영익선이다. 영업이 많을수록 그쵸. 영업이 많을수록 좋다. 그거는 뭐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직장에 다니더라도 내부 영업이든 외부 영업이든 잘하면 일단 좋은 거고, 제가 느꼈을 때는 뭐 내향적인 거 외향적인 거보다는 느낀 게 이제 좀 꼼꼼하신 분이 확실히 잘한다. 덜렁거리는 사람보다는 맞습니다. 그쵸. 꼼꼼한 사람이 영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향 외향 상관없이 좀 이제 내 클라이언트 내가 잘 챙겨주고, 내가 얼마나 성의 있게 그 질문에 뭐 응대해주고, 이런 면에 있어서 또 전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뭐 영업이라는 게 막 소위 말하는 뭐 술영업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쵸. 진짜 좀 자기의 전문성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있어서 이제 꼼꼼함, 디테일함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이제 소극적이시고 조용하신 분인데도 막 법인에서 막 매출 거의 상위권 하신다고 해서 막 깜짝 놀란 적도 있었고, 같이 일하면서 보니까 되게 이제 꼼꼼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숫자를 만지는 직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걸 이제 한 3, 4년 차쯤에 느꼈죠. 성격이 문제가 아니다. 아니, 성격이 문제죠. 꼼꼼한 성격이어야. 네. 맞는 것 내외향이 같아요. 문제가 아니다. 네. 재밌는 에피소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분은 회사에서 완전 내향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영업 잘하시는데 그 영업처를 따라갔는데 거기서는 외향이시더라고요. 결국 바뀌나 봐요 또. 근데. 따라가는 것도 참 좋은 경험. 그쵸. 보통 잘 못 따라가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기회가 돼서 되게 한번 좋으신 갔는데 선배님이네요. 이분이 회사에서는 이렇지 않은데 어떻게 맞아. 영업을 하다 보면 어차피 다 바뀌는구나 성격이. 그리고 그분도 일부러 뭐 외향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가서 또 편하시니까 또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전문직의 특성이 사실 그건 것 같아요. 전문직이라 함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고 자기 나와바리기 때문에 뭔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나와바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내외향은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즘 저희도 MBTI로 얘기해 보자면 E랑 I는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뭔가 꼼꼼함과 뭔가 그런
계획적인 것이 그쵸. 중요한 것 같아서 약간 TJ가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제 생각에 또 근데 보면은 사실 이게 뭐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영업이 중요한 건 아니나 저는 영업이나 이제 클라이언트를 상대할 때 중요한 요소는 공감이라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럼 이제 그럼 F적인 요소가 그렇죠.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좀 감정평가에 잘 맞는 MBTI를 조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T하고 F는 좀 잘 이게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T하고 F의 중간. 음, 너무 T여도 또 이제 힘들고 너무 F여도 힘들고 TF는 딱 중간이 낫잖아요. 스위치가 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뭐 클라이언트를 상대할 때는 F인데 그쵸. 집 이게 와서 평가서를 작성할 때는 그쵸. T가 되고 뭐 그쵸. 이제 또 클라이언트 조사할 때는? 상대할 때 또 T여야 할 때는 또 T로 아. 이제 상대해드리고. 그럼 T가 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 그래. F를 기반으로 해서 아 F가 베이스로 그쵸. 깔리고. F는 F가 베이스로 깔리고 깔리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 T 이성적인 그렇죠. 면모를 또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그쵸, 네. 전문성이니까. 그리고 또 J. 제의적인 부분. J는 평가서 쓸 때 J면 좋아요. 아니 그냥 저는 무조건 J여야 무조건 한다. 제가 아, 그냥 진짜요? 완전 P거든요. 네, 네. 네, 반면교사 되나요? 예. 평가사들이 식겁하는 순간이 몇 번 있습니다. 뭐냐면 평가 다 해서 완벽하다 발송했는데 열어봤더니 열자마자 오타가 보여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시간 관리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뭐 물론 같이 하는 일도 그렇지만 시간 관리 계획 되게 잘 지켜야 되고 또 오타도 막 꼼꼼해야 되고.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숫자 하나만 바뀌어도 사실은 그쵸.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분야잖아요. 또 그 다루시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리해드리면 자, E랑 I는 무차별하다. 상관이 없다. 그리고 F를 기반으로 한 T가 곁들여진 그 스위치가 될 수 있는 게 좋고 키가 조금 더 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T가 좀 더 크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무조건 J여야 된다. 그런 느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J면 J. J일수록 좋다. 네, P는 좀 그렇다. 제재익선이다. 그쵸. 제재익선이다. 그럼 너무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약간 이제 간평사 분들이 뭐 법인에 들어가시든 지금 또 이제 다른 사기업에 계시든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냥 정말 전형적인 루트를 타고 갔을 때의 간평사 예를 들어서 뭐 법인에 들어가서 뭐 대형이든 중이든 상관없이 그 분들의 하루 일과를 조금 어떻게 보내는지를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언제 출근해서 뭐 하고 하는 것들을 대해서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직급에 따라 좀 달라요. 저희 직급은 사실 세 개밖에 없습니다. 네. 수습, 소속, 이사 그렇죠. 이렇게밖에 없는데 일단 수습은 하루 일과가 거의 뭐 9시 출근해서 배정받은 자기 감정평가서 열심히 쓰고 일반 직장인보다 빡세죠. 네. 네. 그다음에 야근하고 또 배정받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와가지고 쓰고 이거 이제 1년 반복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소속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왜냐면 그때 되면 평가도 빨리 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좀 짬이 는다고 해야 되나요? 네, 조금 어려운 일들 음. 배정받고 처리하고 이제 본인들 역량 있으면 영업 조금 하고 이때부터는 그래도 조금 워라밸이 지켜집니다. 집도 조금씩 빨리 가고 그리고 이제 이사님들은 영업 잘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회사에 오셔서 이제 보통 하루 종일 전화하시거나 외부 나가서 클라이언트들 만나고 영업하고 그리고 이사님들은 그 처리를 거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구조가 이사님들이 따온 일을 밑에 소속들이 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래서 이사님들은 웬만하면 처리를 많이 안 하시고 영업 위주로 많이 하시고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말로 평가서 쓰는 거죠. 이제 소속한테 이렇게 써와라 하면 소속이 열심히 써오고 대신 이제 이사님들은 영업을 열심히 하셔서 또 회사를 먹여 살리고 약간 이렇게 하루 일과가 아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약간 좀 정형화를 해보자면 뭐 영업을 이제 좀 활발하게 이제 뭐 한껏 부푼 마음을 안고 시작하는 뭐 한 2, 3년 차다 하면은 이제 아침에 눈이 일찍 떠져요. 오, 네, 그래서 한 신나죠. 일찍 떠지는 거 한 8시에 떠지면 일찍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8시쯤 일어나서 이제 주요 거래처에 이제 갈 만한 일이 있거나 뭐 최근에 일을 같이 했었거나 하면은 이제 한번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침에 출장이 있으면 거기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오전은 보통 출장 아니면 뭐 거래처와의 약속. 그래서 오전에는 회사에 없으면 좋죠.
얘 나가서 일하고 있구나. 예, 그쵸.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들어와서는 이제 또 오전 사이에 또 탁상이 쌓이죠. 이제 주요 고객들한테서 뭐 은행 담보 담당자분들의 탁상이 제일 많고, 뭐 세무사분하고도 거래를 하셨으면 세무사분들이 의뢰하는 건들도 있고, 탁상이 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럼 와서 좀 탁상 처리하고, 뭐 또 중간중간 이제 동료나 친구들한테 이제 탁상 좀 부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오후를 시작하면서 탁상하고 평가서 작성할 거 있으면 후딱 처리해서 보내고, 그게 답니다. 이제 이건 좀 이제 부푼 이제 초창기 이제 소속 평가사들이고, 조금 안정되면은 뭐 할 일이 많으시면은 일찍 나와서 일을 하는 거고, 아니면 뭐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밖에 계시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정말. 밖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골프도 치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속분들이 좀 영업하기 시작하고 이제 영업에 맞들리기 시작하면 버는 돈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밖으로 많이 다닙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면 신경을 잘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밖에 얘가 계속 나가 있는데 매출이 없어. 이러면은 그러면 안 의심을 되죠. 하기 시작하죠. 얘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밖에 나가서. 근데 이제 또 영업이 잘 되어 오면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아요. 아 역시 성과주의군요. 네, 그렇죠. 맞아요. 완전 성과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렇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궁금한 거는 사실 뭐 전문직이고 이 직업을 뭐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또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하시고 합격하신 분들이라면 뭔가 다른 걸 또 좀 해보고 싶으시기도 하고, 뭐 다른 거는 뭐 취미 생활을 좀 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공부가 끝나고 직업이 생기셨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는 있을까요? 그 업무량도 되게 많고 야근도 많다고 하셨는데, 뭐 그런 취미 생활이나 그런 다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좀 알고 싶은. 그러니까 이 자기가 선택을 하면 돼요. 이제 한 3, 4년 차까지는 그냥 이제 세상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시는 거고, 이제 뭐 한 4, 5년 차쯤 되시면 나 법인에서 나 좀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 하면 이제 취미 생활 포기하시는 거고, 뭐 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아니다 나는 적당히 내 취미 생활도 하고 법인에서 일도 적당히 하고, 그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자기계발도 물어보셨는데, 네네. 그 자기계발 관련해서는 또 이것도 좀 법인 사이즈에 따라서 보시면 좋은데, 대형에 계속 남아 계신다 본사이라면 자기 개발을 굳이 안 하시고 이제 출자를 위한 영업을 열심히 달리시고. 그렇죠. 또 대형에 있으면 자기 개발을 하고 나 적당히 다니겠다, 이게 또 안 되는 분위기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자기 개발이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중형이나 소형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본인이 뭐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뭐 다른 자격증을 또 취득을 하거나, 그리고 보통 이제 대형에서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타업계 이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금융권이나 증권사 운용사. 거기에 들어갈 때 필요한 자격증들, 간단한 자격증들 그런 거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취미 생활은 대형은 보통 골프 많이 치죠. 거의 소속분들. 골프. 네. 뭐 골프 아니면 뭐 술? 그렇죠. 골프 아니면 술, 음주, 네. 음주를 또 좀 많이 하고. 그러시군요. 또 요즘엔 대학원을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많이 가요. 로스쿨도 이제 그냥 일반 대학원이 아니라 로스쿨 가는 그 평가사 비율도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신기했어요. 아 그래요? 일하느라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공부까지 하시는 평가사님들도 대단하다. 그럼 이제 지금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계속 나왔던 얘기라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데, 출자라는 게 뭘까요? 좀 쉽게 생각하면 내가 이 회사에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가 되는 거죠.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건데, 변호사나 이제 회계사 쪽을 생각하면 이제 파트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아직 평가법인은 출자이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출자이사는 보통 소속 5년차 정도 때 도전이라는 걸 하거든요. 좀 말이 웃기지만 이제 이사에 도전한다 해가지고 도전 기수 막 이러잖아요. 오. 그래서 그때 이제 영업을 봅니다. 매출을 얼마큼 해오냐 1년 동안. 근데 이걸 2년치를 보는 것도 있고 1년만 맞아.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법인마다 조금씩 다른데 처리에 대한 건수나 그 실적도 같이 보는 것도 있어요.
저 처리라 함은 이제 본사에 내가 따온 일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파트너 이사님들이 해온 일을 내가 이제 얼마나 많이 했냐, 본사 매출에 내가 얼마나 많이 기여했냐, 기여를 했냐. 네, 이런 것까지. 그리고 그 출자의 제도가 요즘은 부분 출자 제도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바로 이 회사의 정식적인 주주가 되는 게 아니고 정식적인 주주는 투표권 하나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그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출자이사라고 해서 그 주식을 한 번에 다 안 줍니다. 그래서 뭐 30%부터 아, 50. 30%도 있어요? 30%도 있어요. 30, 50, 70, 100. 뭐 아니면 60, 70, 80, 90, 100. 아니면 뭐 아직 100주 바로 달아주는 것도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주를 달면 좋은 게 수입원이 하나 더 늘죠. 배당금. 그쵸. 연말에 배당금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센티브가 적은 이유랑 이게 연결이 돼요. 대형은 인센티브가 적은 이유가 인센티브를 조금 주고 많이 회사에 이 영업이익을 많이 남겨서 그 연말에 이사님들이 배당을 가져갑니다. 그쵸. 그리고 또 인센티브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이제 거의 담보 영업이 이제 뭐 법인 매출의 6, 70% 정도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대형 법인 네임을 달고 이제 영업을 하면은 맞아요. 저 법인의 이제 이름빨도 좀 있지 않냐 해서 좀 낮은 것도 있고 이제 뭐 중소형이나 지사 가면은 아무래도 이름에는 좀 개인적으로 평가사가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인센트 더 많이 드리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대신 뭐 중소형은 배당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이 가져가니까.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수입원에서 또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이제 감정평가사 되시고 소속평가사이신 분들이 이 출자 이사가 되기 위해서 많이들 목표를 가지시고 일을 하시겠네요. 다른 데에서 일하실 게 아니라면. 맞습니다. 저네. 아, 근데 저는 좀 다른 게 저는 이제 처음 취업 합격하고 취업할 때부터 뭔가 그 CPA를 했었어서 그런지 이제 취업했는데 동기들끼리 요즘 뭐 출자 어렵다더라, 뭐 요즘 이사 달기 힘들다더라 이런 고민을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심각하게 한 동기들 지금 거의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꼭 출자를 해야지 성공한 평가사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약해진 것 같고. 예전보다요? 네, 예전보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한정돼서 있기는 한데 아직 저는 뭐 이렇게 연차가 높은 평가사는 아니니까 주변에 좀 최근에 갑자기 많아졌어요. 증권사랑 운용사 간 친구들도 있고 특이하게 보험사 간 친구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대, 30대 초반 분들 좀 평균 연령대가 어려져서 다들 자신감 있게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아직 나는 해야 할 것이 많다 네, 이러면서 하고 싶은 것이 네. 많다 하면서 그렇다면은 지금 자 합격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수습 소속 이렇게 거치게 되고 하는데 뭐 월급의 구조는 4가지 정도가 되어 있고 다음 또 이제 자기 개발할 시간도 충분히 있고 자신의 일을 탄력적으로 조금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고 워라벨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직업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래도 단점들이 어쨌든 있잖아요. 좀 이제 단점을 좀 이제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자면 혹시 어떠한 단점들이 있을까요? 단점은 모든 뭐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스트레스. 내 일 그리고 또 내 일이 아닐 때는 이제 내 상사 평가사, 그러니까 내 이사님이 가져오신 일을 이제 실수 없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 뭐 제가 그냥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일반 대기업에서 이제 조직 단위로 굴러가는 것보다는 훨씬 개인이 짊어지는 책임이 좀 크지 않을까. 네. 굉장히 업무 부담이 좀 크다. 뭐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다. 힘들 수가 있다. 저는 그거 빼고는 다 만족하는 직업이라고 그것만 생각합니다. 있다 단점이. 네. 제가 생각하는 그 단점을 좀 말을 해주면 사실 전 전문직이 돈을 직장인보다 많이 버는 이유는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격증을 주어지고 너네 그 사인의 무게를 좀 짊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속 초반까지는 잘 못 느끼는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영업을 하기 시작하고 내 평가서에 내가 사인을 하기 시작하면 그 평가서가 잘못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 부담감이. 근데 그 부담감을
느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도 있는 게 현실이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작년에 평가한 게 올해만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1, 2년만. 그쵸, 그쵸. 왜요? 그게 어.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내가 나간 평가사가 언제 어디서. 제가 이 요즘에 문제가 좀 터질지 많이 모르고. 보고 있는 제 MPL 회사로 갔잖아요. 이게 평가서를 되게 많이 까봐요. 이제 담보권이니까 다. 그러니까 평가사님 회사 것도 많이 받고, 제가 있었던 회사 것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좀 친한 평가사다 하면은 그냥 괜히 겁주려고 전화해서 너 평가서 여기 와 있다. 그 물건이 이제 부실나서 여기 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친구가 이제 흠칫 뭐 할 때도 있고 선배님들이 막 물어볼 때도 있고 그런 게 있죠. 경매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에 대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번만 잘 넘어가라 그쵸. 이런 게 있는 거군요. 그게 보통 이제 연차가 조금씩 쌓이면 어디 한 번씩 불려갑니다. 저도 그래요? 그랬고 그때 이제 많이 힘들어요. 아, 소명을 해야 되고 소명서를 써야 되고 내가 한 이 평가가 맞다는 걸 진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이게 조금씩 쌓이면 점점 내 쌓이는 무게를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초반에는 신나서 해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점점 무서워지죠. 제가 쌓이는 그죠, 것 그죠. 자체가. 그래서 이제 대형에도 가보면 한두 번씩 이제 이사님들이 야근을 늦게까지 맨날 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분들이 평가했던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야근을 평소에 안 하시던 이사님이 갑자기 골머리를 썩히면서 야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 저 이사님이 나갔던 평가사가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죠. 아 그렇다면은 이렇게 좋은 장점들이 되게 많았지만 뭐 여타 다 전문직들이 다 가지는 거겠지만 전문직으로서의 그 무게감이 중요하다는 거고 자신이 가진 그 전문성에 대한 결함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스트레스로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감정평가사가 또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 또 더욱 그런 무게가 더 많이 느껴진 게 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그 부동산이 차지하는 그 자산의 비중이 높잖아요.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뭐 돈을 대출을 받으시거나 뭐 그것을 가지고 뭐 다른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조금 다른 전문직보다 더욱이 그런 사인의 무게가 무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거의 이제 제가 일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보증 산업에 가깝지 않나. 이 가격을 내가 보증한다 하고 이제 내 이름을 써서 나가는 거죠. 그건 이제 뭐 담보든 시가평가 목적이든 보상이든 이제 보증을 하는 그 무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것이 약간의 단점이 있으니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물론 합격을 하면 너무 좋으시겠으나 그러한 부담감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멘탈 관리 능력도 필요하다. 네. 그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 들어가시면 더 빨리 붙는다. 잘못된 길을 처음에 선택하면 1년 그냥 버립니다. 아, 그렇죠. 제가 2년차 합격을 했는데 사실은 중차 합격도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2년 차에 붙으면 그 약간 망언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랬어요.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